특검입니다. 특검. 이제 지금 언론들도 오늘 조간을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협치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협치는 특검을 대통령이 어떻게 결론 짓느냐에 따라서 협치가 되고 말고의 성사가 달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협치 얘기 들을 때마다 좀 혈압이 오르는 게 네. 아니 무슨 그동안 정치를 했습니까? 회의적. 그러니까 정치를 네. 했었어야 이제 와서 협치하면서 뭘 풀고 이러는데 그동안에 정치 사망을 초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국기문란 범죄 혐의까지 나오고 뭐 여러 가지 검찰발 문제점들이 튀어나오고 있는데 예. 여기서 협치를 한다라는 것은 부정의와 손을 잡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동안에 정치를 안 해왔죠. 근데 이제 와서 협상을 하겠다? 그럼 뭘 협상한다는 겁니까? 전 이 의문이 일단 풀리지가 않는다. 그럼 지금은 이채 양명주 중에서 협상으로 풀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아니 법원 가가지고 재판받고 지금 징역을 살아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역으로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이재명 대표나 뭐 여러 가지 민주당에 대한 뭐 조국 대표 사법 리스크들 있잖아요. 예. 그거 가지고서 뭐 협상을 합니까? 그렇죠. 협상하자고 나오면 그것 자체를 갖다가 거부하면서 법원 가서 얘기해서 이래야 되거든요.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 김건희 여사 의혹이라든지 이 뭘 협상하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채양명주에 대해서는 영수회담도 사실 이건 촉구의 내용이고 영수회담 대화 성사를 위한 전제 요건이지 이걸 테이블에 올리는 것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무의미한 겁니다. 네. 원래는. 그래서 저는 영수회담 같은 경우도 뭐 그때 의제 가지고 막 옥신각신 할 때 저는 이 특검을 갖다 전제로 걸고 안 되면 그냥 걷어차버려라. 걷어차고 그냥 국회에서 빨리 표결을 하고 최수근 상병 특검법 표결을 하고 거부하면 또 재의결을 빨리 해라. 그래서 거부한다. 그럼 전 국민들이 일어나야죠. 이게 프로세스가 정당하고 옳은 것이지 저는 그동안 정치도 안 했던 분들이 이제 와서 협치 운운하는 거는 너무 양심이 뻔뻔하다. 양심이 없다. 그리고 국민은 우롱하는 짓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좀 한심한 게 그 대통령이 1년 11개월 약 2년 만에 야당 대표 만나서 악수하는 사진 한 장을 찍으면 그게 협치인 줄 알아요. 쇼죠, 쇼. 그렇죠. 그걸 바라고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것만이 다가 아닌데 저는 민주당 내부나 뭐 범야권에서도 이제 중진이라는 분들이 아주 좋게 포장해가지고 만남 자체만으로도 큰 성과다 이런 얘기하는 거 저는 사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그게 무슨 성과야? 아니 그러면 김치찌개랑 빈대떡하고 족발까지 추가하면 소통이 더 잘 되는 겁니까? 소맥이라도 말면 뭐 소통이야. 그게. 그러니까 메뉴가 늘어나면 뭐 더 좋은 거예요? 아니 기자님들이 뭐 바보가 아니잖아요. 뭐 와가지고 맛있는 거 먹인다고 뭐 기사를 좋게 쓰고 뭐 흐린 눈 합니까? 우리를 먹이는 거야? 눈을 이렇게 생각하지. 감습니까? 그렇죠. 먹이는 거죠. 아, 지금 우리 1년 5개월 만에 먹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행태들 뭐 김치찌개에다가 반찬 몇 개 추가하는 방식으로 영수회담도 만나서 사진 찍고 악수하고 웃고 떠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 그렇죠. 해결을 원합니다. 그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최소한 상병 특검에 대해서 정말 이거 특검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 못하면은 대한민국은 저는 문을 닫아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다. 전 이재명 대표가 오늘 가서는 사실 이거 거부권 쓰지 말라고 촉구 한마디 딱 하고 그냥 나오면 돼요. 뭐 더 길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그렇죠. 예. 그리고 오늘 조선일보 사설도 살펴보면 윤 대통령한테 좀 날을 세우고 있어요. 어떤 내용들이냐. 최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 이슈를 피해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솔직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된다. 근데 솔직히 설명하더라도 이해는 할 수 없죠. 이해를 구할 만한 내용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선일보에서 그러니까 이 사설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살펴보더라도 이 최상병 사건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 이슈들은 이번 이제 영수회담에서 피해갈 수 없다라는 거는 알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도 알고 있을 거고 대통령실도 알고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이 그 피해가려고 하지 말고 이거를 정면으로 그리고 진짜로 그 보수라고 표현하긴 뭐하고 대통령실 주변에 있는 분들은 이 최상병 사망 사건도 크게 문제가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에?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이슈도 사실은 우리가 이거 별거 아닌데 김건희 여사 사건을 우리가 민주당에 줘버리면 그 뒤에 줄줄이 다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거다. 밀리면 끝난다. 뭐 밀리면 끝난다 그런 인식이지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진 않더라고요. 그게 어디서 그런 인식이 툭 튀어나오냐면 윤재욱 원내대표가 지난주에 기자들이랑 만난 자리에서 최상병 사건이 이 시기에 그 중요한 사건인지 국민들의 판단을 다시 봐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어 던질까요 지금 저? 다 어떻게 노트북이라 좀 집어 던져야 되나? 지금? 잠깐 좀 이거 나오시면 안 되나요? 일단 윤재욱 씨는 나오세요 일로. 우리가 바쁘기 때문에 들어와. 갈 시간은 없고 나오셔요. 일로 나와. 나오시죠. 10분 거리니까요 국회에서. 지금 계속 언론에 단독 보도가 나오는 이유도
자기는 잘해보려고 했는데 이걸 자꾸 막아내거나 했던 세력이 있다라는 걸 또 하나의 방증 같아요. 뭐 네. JTBC, MBC 막 거의 매일 단독이거든. 다 공수처 단독이에요. 네. 누군가는 흘리고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싶은 그 사람은 너무 진실을 밝히고 싶은 거야.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뭐 위에 또 이제 옥상옥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좀 만에 하나 뭐 수사팀을 뭐 쳐내거나 뭐 인사개편하거나 아무튼 후보자가 지명되는 순간 벌어질 일이 그려지기 때문에 지금 계속 단독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 대목은 또 하나 짚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 특검 저희가 오늘 시작하면서 지금 30분 내내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여론이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플랫폼을 통해서 제기가 됐고 이미 뭐 조중동을 포함해서 모든 언론이 달려들고 있는데 대통령이 이거를 대충 그냥 유야무야 덮고 뭉개고 가려고 하거나 또 거부하려 든다고 하면 저는 뭐 제2의 국민 심판이에요. 총선에 그 몽둥이로 맞았으면 이제 길로틴이야. 단두대입니다. 막아보라니까. 그러니까 거절해도 돼. 그럼 국회는 넘어오면 제2호권 받아들고 그렇죠. 그 선택을 누가 주도하느냐? 법야권이 주도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 여당이 똑같은 형태로 지난번에 무력화했던 그 법안들 마찬가지로 또 무력화시킨다? 해볼 테면 해보라 이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최상병 특검 거부를 대통령이 거부한 걸 또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몇 안 되는 그 캐스팅 보트로 거부한다? 무력화시킨다? 이거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 뒤집어지는 겁니다. 아니 저는 살다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개입하는 것도 검찰청법에 금지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만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살다 군 수사 사건을 대통령실의 공직기강 비서관이라는 자가 네. 전화해가지고 기록을 회수하는 당일날 무슨 내용으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이게 밝혀지지 않으면요 대통령실의 공직기강 비서관이 왜 전화를 합니까? 유재훈 법무관리관에게? 뭐 둘이 동기입니까? 친구예요? 왜 아니죠. 전화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안을 막기에는 지금 너무나도 대통령실 주도에 조직적 수사 외압과 은폐 시도 기록 회수 이 정황이 다 나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공수처는 나름대로 자기들이 수사 성과를 못 냈고 그 비판 받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살려고 그 흘리고라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론이 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를 특검을 안 하면은 그냥 묻어지는 거거든요. 묻히는 거거든요. 뭐 공수처가 몇 번 부르고 그냥 아이 뭐 혐의 없다 내지는 꼬리 자르고 끝내는 거예요. 네. 그럼 이 문제의 본질로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검이 반드시 도입돼야 되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근데 특검 도입이 안 되더라도 지금처럼 특검이 도입될 수 있는 여건과 환경과 여론과 태세가 있다 보니까 그나마 대통령실이 눈치 보고 움직이는 것이다. 안 그랬으면 이 사람들은 핵심 피의자를 호주까지 보내는 사람들인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더 이상의 타협은 없고요. 그냥 오늘부로 영수회담까지 했으니까 전 더 이상의 이제 명분은 이제 좀 충분하다. 네. 이제는 바로 특검으로 들어가서 더 이상 타협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키를 다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하기에 따라서 최대의 성과를 낼 수도 있고요. 또 저는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또 프레임이나 여러 가지 좀 뭐랄까 덫이라 그럴까요? 함정? 여기에 좀 빠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회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요. 저는 이런 거 있죠. 그 한 놈만 팬다라는 주유소 습격 사건의 전략이 있습니다. 그 레슬링 선수 중에도 커트 앵글이라는 레슬링 선수가 있는데 네. 이 친구가 발목만 꺾어요. 딴 거 안 합니다. 딴 거 안 해. 그냥 발목만 꺾는 커트 앵글이라는 그 미국 레슬링 선수가 있는데 발목만. 전 이번에 그 커트 앵글 전략으로 이재명 대표는 그냥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라. 그거 하면 민심은 이제 나도 이거는 뭐 못 막는다. 그렇죠. 당신 죽는다. 이 얘기만 하면 된다. 전 더 많은 얘기를 할 필요 없다. 오늘도 여기서 특검 얘기 우리가 제일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루하고 반복해도 됩니다. 예. 계속 떠들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좀 전략적으로 한 가지 주제에만 집중해서 좀 윤석열 대통령을 오히려 코너로 모는 것이 지금 야당 대표의 해야 될 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안한 것이 이제 저희 세 명의 예상이 다 들어맞을 수밖에 없는 게 이관섭 비서실장 집에 보낼 때 이관섭의 그 애창곡이라고 부르는 또 마이웨이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대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몰라 좋아 그냥 빠르게 가 이런 느낌으로 국정 운영하겠다라는 그 선언적 의미가 있다고 봐서 저는 뭐 큰 기대를 할 수가 없네요 오늘은. 근데 대통령실은 지금 사랑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에겐 사랑이 필요한 거지. 그렇죠. 이관섭 실장이 대통령님 휴가도 안 가십니까? 이렇게 인트로에서 맞아. 뭐랄까요? 그 발연기를 로봇 연기 이런 걸 좀 하기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예. 예. 다시는 보지 맙시다. 예, 다시는 보지 볼 일 마시고. 없고, 예. 예, 볼 일 없습니다. 얼마나 이제 후련하시겠어요. 쌍욕 안 들으셔도 되고. 근데 이관섭 그쵸. 비서실장은요, 이거 나중에 다 수사받아야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당무 개입 부분이라든지, 예. 여러 가지 대통령실 내부에 있으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지금 모르기 때문에, 예. 지금 가장 문제된 시점에 정책실장과 비서실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나중에 수사선상에서는 피해갈 길은 없다. 그거는 꼭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뭐 그건 한동훈 피셜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물러나라 마라 이제 이 얘기 들었던 게. 그때 당무 개입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관섭 네. 실장이 와가지고 얘기를 했다는 그 총선 개입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예, 한동훈 그거는- 위원장 입으로 자백했어요. 그 본인이 사퇴 요구가 얘기했잖아요. 왔다고. 그렇죠. 이거 수사해야 되는 겁니다. 예, 이제 그러니까 이관섭 비서실장도 집에 가지만 마음은 편치 않을 것이다. 조만간 또 볼 일은 있을 거예요. 근데 뭐 그 어디선가. 사이에 또 미국에 가 있거나 뭐 이럴 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 이제 그거는 뭐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판단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결과 보고 결과 상관없이 5월 2일에는 최수근 특검이 국회에서 표결이 이루어질 거고 국회에서는 당연히 통과될 거고 대통령 앞에 이 법안이 아무튼 가져다 주게 되면 거기서 대통령이 결정을 하게 되면 이제 5월 전국은 대통령의 선택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요 특검법도 여러분들께서 잘 아셔야 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는 것까지는 본인의 권한입니다. 네, 그렇죠. 합법적 권한 합법적 맞아요. 권한인 건 맞아요. 우리 예. 기분은 너무 나쁘지만 예, 근데 그렇죠. 그게요 그 이후에 국회로 다시 오거든요. 그럼 공이 또 국회로 또 넘어옵니다. 예. 그럼 그때부터는 무기명으로 출석 의원 3분의 2로서 제2결함 확정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쓰지 말라고 당연히 촉구를 하지만은 거부권 쓰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윤석열 대통령 얘기할 필요 없어요. 국민의힘 의원들로 우리가 총구를 돌리면 됩니다. 네네. 국민의힘 의원들을 그때부터 압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 당신들 죽을래 찬성할래 이것만 얘기하면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찬성하고 죽을래 반대하고 죽을래 이것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네. 아니 이걸 거부한다라는 거는 대통령이 시켜서 합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시키면 그것도 문제지만 시켰다고 말드는 국회의원도 자격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출석 의원의 3분의 2가 무기명으로 표결하면 찬성되는 거기 통과되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전 대화할 필요 없다. 국회를 압박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압박해야 된다. 요게 핵심입니다. 요거 아주 놓치면 안 됩니다. 자꾸 엉뚱한 대통령한테 뭐라 할 필요 없어요. 네, 거부권을 쓰고 나서는 이제 무조건 국민의힘. 네, 무조건 국민의힘을 네. 압박해서 이거 진짜 너 죽고 나 죽자로 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0점 타격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그거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가장 그분들에게 좋은 선택은 공공기관장 자리를 예약 받아놓고 실제 표결 과정에서는 가결 던지는 거죠. 아니 그분들 이거 윤석열 대통령 편 들잖아요. 네. 공공기관 네. 본인들 못 가요. 대통령 내려오게 돼 있어요. 아. 못 가. 절대 못 갑니다. 그거 꿈 깨셔야 돼.